창작자들을 위한 신화 자료집 신비한 한국 신화. 네, 오늘 드디어 소별랑 대별랑 저희가 그 얘기를 하기로 했죠. 이 신화가 약간 좀 창세 신화, 처음에 어떻게 세상이 되었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해주는 신화인가요? 그러니까 암흑에서 네. 세상이 하늘하고 땅이 분리돼서 네. 어떻게 인간이 태어났는지 뭐 네. 이런 이야기를 다뤘고요. 네. 한국에는 창세 신화가 두 가지 전해지는데 제주도에 전해지는 오늘 다룰 천지왕 동굴이랑 함경도 지역의 창세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이랑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복습 시간인데요. 네네. 여러분, 저희 동풀이를 첫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동풀이는 어느 지역에서 지칭하는 용어인지 기억하시나요? 제주도 신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에 네. 전해지는 창세 신화고요. 네. 굿할 때 이제 자리를 신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화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맨 처음 단계인 제주도 큰 곳의 초강제에서 전해지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데 전하는 이 신화의 특징적인 게 뭘까요? 이 신화에는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어허. 그리고 그 악당이 존재함과 동시에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는 게 두 개의 태양과 두 개의 달. 그거를 해결하는 네.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신화 간략 줄거리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태초의 세상에 수명장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네. 이 사람에게는 말과 개 그리고 소 9마리가 사나운 동물들을 부릴 수 있어요. 그 동물들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자신만만해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를 당해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라고 큰 소리를 딱 쳤어요. 근데 그거를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인 천지왕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잘난 척하면 신들이 징치하러 올라가요. 네네. 이제 천지왕도 자신의 천군들을 들고 가서 수명장자를 단숨에 제압해요. 그리고 제압하고 머리에 쇠퇴라는 걸 씌우는데 네. 손오공 거리에 있는 긴고와 같은 아, 예. 그런 것처럼 머리를 씌우는 꽉 거. 조아대는 아하. 그런 도구예요. 수명장자가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자기 종한테 네.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도끼로 내 머리를 깨라. 수명장자가 그 말을 듣고 지독한 놈이다 라고 하면서 네.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놔주고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충명부인이라는 네. 그 여인이 있는데 그와 동침을 하고 애가 태어나면 네. 큰 애는 대별, 작은 애는 소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라 하고 하늘로 가버려요.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자랐는데 네. 자기한테 아버지가 없잖아요. 음. 그리고 왜 어머니 우리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지양이 너희 아버지다 라면서 천지양이 주고 간 콩 하나를 줘요. 그래서 그 네. 콩을 땅에다 심으니까 네. 그게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천지양의 꼭자까지 탁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타고 올라가서 소별이랑 대별이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천지양은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로 내 아들이면 네. 증명을 해봐라면서 활과 화살. 그래서 지금 인간 세상에는 태양이 두 개 있어서 아침에는 모든 사람들이 타 죽고 밤에는 달이 두 개라서 사람들이 얼어 죽는다. 이 일을 처리해봐라. 이렇게 해서 대별은 두 개의 태양 중 하나를 쏘아서 떨어뜨려. 그리고 소별은 두 개의 달 중 하나를 쏘아서 부숴버리고 그 깨진 파편들이 별이 되었다. 그거를 보고 이제 천지왕은 내 아들이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이승의 신과 저승의 신을 맡기겠다 라고 하면서 꽃을 달아주고 그래서 이 꽃을 피우게 한 사람이 이승의 신이고 네. 피우지 못한 사람이 저승의 신이 될 거예요. 동생의 소별이 이승을 가지고 싶어. 그런데 형의 꽃은 잘 피는데 자기 꽃은 잘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잠들을 때 바꿔치기. 형은 바꿔치기 한 걸 알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그 저승으로 가기로 하고 소별이 이승의 왕이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별이 가면서 만약 네가 똑바로 안 하면 내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는데 소별은 이제 내려가자마자 이제 아빠가 남겨뒀던 수명장자를 바로 죽이거든요. 근데 수명장자를 찢어서 죽이는 순간 그 찢어진 파편들이 팔이나 모기 같은 그런 해충들이 되어서 흩어져.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에 해충이 들끓게 돼요. 너무 싫어. 그리고 네. 그 이후에도 소별이 속임수를 쓴 왕이잖아요. 네. 이승은 좀 혼란스럽고 속임수나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반면 저승은 대별이 왕이 되면서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화 질문함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화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어요? 수명장자가 정말로 징치해야 될 악이니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희비, 정의 그런 좀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수명장자는
자신만의 능력이 있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존재가 아니거든요. 네네. 동물들을 부린. 그리고 그 동물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힘, 자신의 능력으로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수명장자가 악인이라기보다는 적당한 우두머리 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 주홍민 작가님 신과 함께 보면은 요 수명장자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약간 좀 수명장자가 완벽한 악인이라기보다는 한 시대를 지배하는 상징 그런 식으로 좀 나오긴 네,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수명장자 거기에서도 네. 대별이 소별한테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수명장자가 죽었는데 막 사람들이 슬퍼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네. 실제 신화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확실히 요즘 읽어보면 네. 좀 공감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왜 대별왕은 속임수인 거 알았는데 그냥 갔지? 착하지? 그래놓고서 왜 경고만 하고 그냥 가지? 이런 게 제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너무 착하다 대별왕이. 왜 속임수를 네. 쓴 네. 대별왕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됐을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좀 그 가족 경영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대별은 해를 파괴했고 소별은 달을 파괴한 영웅적인 인물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승이나 저승을 차지할 만한 그런 자질은 충분히 됐던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저는 네. 이게 가족병은 아닌 것 같은 게 왜냐면 이게 비슷한 얘기가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경도 창세신화 네. 초감제에서도 나오거든요. 거기는 이제 형제가 아니고 네. 손가락 미륵으로 나오는데 네. 동일한 속임수가 나와가지고 네. 가족이건 아니건 속임수를 쓴 사람이 이승을 지배하는 건 동일하고. 저는 그리고 또 이거 보면서 느꼈던 건데 좀 두 가지 질문이 더 들었어요. 죽였는데 해충에 대해서 괴롭히나. 해충 부분은 네. 그 수명장자 악인이 맞다는 증명인 거죠. 그 수명장자 말고 다른 설화에서 차사본 풀이에서도 그 죽어서 목이나 각다기가 된 상여가 나오거든요.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 몸은 해충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그 애를 찢어 죽이니까 그것들이 다 해충이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해충 부분 네.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네. 사실 이게 천지영공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질서 세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질서를 만든다. 이게 포인트인데 이 새로운 문명 질서로는 잡히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해충이라는 게 우리가 막 바퀴벌레 싫어 이렇지만 바퀴벌레 절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인간들이 새로 만든 문명에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것들은 항상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해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일에 우리 신들은 왜 내기를 할까? 그 내기를 했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뭘 했는가가 중요해요. 꽃 피우기 대결이었잖아요. 네. 그 꽃이라는 건 일종의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잘 피워낼 수 있는 자가 생명이 살고 있는 이승을 지배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피우지 못한 사람이 죽음의 세계인 지옥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꽃을 피우지 못한 소별이 저승을 지배했으면 아마 기똥차게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세상이 이 지경이다. 네. 그럼 저희가 신화 어떻게 해석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화들 있잖아요. 신화 봤을 때 좀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나눴던 그 질문이 논문 주제로 돼서 다양한 질문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왜 속임수를 쓰고 대별왕에 비해서 능력이 좀 떨어지는 소별왕이 이승을 다스립니까? 네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왜 꽃피우기 내기를 하지? 그래서 꽃피우기 내기가 등장하는 다른 신화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비교해서 이 꽃 피운다는 것에 의미를 찾는 이렇게 두 가지가. 그러면 내가 보는 신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푸는 시간인데 연구를 하시면서 이 신화에 대해서 궁금증을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신화랑 연관되는 것들 아무래도 자료 같은 거를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그것들을 딱 모아가지고 같이 비교해보는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신화도 꽃 피우기 이 부분하고 대별과 소별의 네. 태양이랑 달 떨어뜨리는 부분 네. 그 부분을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자료를 많이 찾아보셨다. 그 자료도 많이 찾아봤고 제가 또 컨텐츠화 같은 걸 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컨텐츠화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보면서 팔로 태양이나 달을 파괴했다는 거를 SF로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뭐 타운에 나온 데스스타 같은 것들 네네. 강력한 변기나 뭐 그런 걸 갖고 있었던 게
파트인가 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그럴 수 않을까 있겠네요.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그게 꽃 피운다는 건 그냥 상징이고 네. 겁나 싸웠다. 네.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이거 접할 때마다 진짜 왜 세상이 이꼬라지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담겨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심리학에서도 네. 세상 살아갈 때 다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면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신 같은 존재,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존재를 설정해 네. 놓고 약간 운명론적,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생각해서 좀 마음의 편안을 찾는 그런 용어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게 약간 좀 서양에서는 죽으면은 천국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국이라는 게 엄청나게 좋기만 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죽으면 저승을 가는데 그 저승은 시스템이 완벽할 거야 이렇게 뭔가 체계적이네요. 뭔가 저희가 오늘 창세신화 천지문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좀 무슨 얘기 해주실까요? 오늘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이 원천강본풀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주도 신화기도 하고 특수본풀이거든요. 그래서 다뤄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창작자들을 위한 신화절집 신비한 한국 신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